자, 33회 원산지관리사 원산지 결정기준 들어갑니다. 부가가치 기준을 구하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말도 안 되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출제가 됐으니까 좀 어렵게 나와서 그 부분 또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 1번 문제입니다. 자,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는 바로 풀 수 있어야 되죠.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정답은 4번. 얘는 뭐다? 비특혜. 나머지는 특혜 목적이다. 아태무역협정, APTA, GSP, TNDC 다 관세 혜택을 주려는 거다. 자, 2번. 다음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 기준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영내 생산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맞습니다. 원산지 자격이 없어요.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2번. 해당 물품의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충분한 가공이 영내에서 수행돼야 된다. 1, 2번이 공이 영내 가공 원칙, 영내 생산 원칙이죠. 3번. 최악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시 누적 기준이 적용될 경우, 예를 들어 재료 누적이라든가 아니면 공정 누적이라든가,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재료의 범위가 확대되죠. 재료 누적을 예를 들어 쓴다고 한다면, 한중 FTA라고 한다면 한국산 재료를 쓸 때만 영내산 재료로 판정하는 것보다는 한국과 중국산 재료를 둘 다 영내산으로 판정을 해주는 게 우리가 원산지 자격 획득이 조금 더 쉽죠. 그래서 누적 기준 같은 경우에는 완화라고 볼 수 있죠. 원산지 결정 기준에 있어서. 3번 맞습니다. 3번. 원산지 상품의 유형은 완전 생산품, 불완전 생산품, 원산지 재료 생산품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 정답은 4번. 자, 3번. 우리나라의 원산지 규정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우리나라 원산지 규정은 특혜, FTA 특혜, 즉 한중 FTA, RCEP 이런 특혜 원산지 규정, 그리고 일반 특혜. 일반 특혜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APTA, TNDC, GSTP 이런 특혜 원산지 규정, 그리고 비특혜 원산지 규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론적인 얘기 맞고요. 2번. WTO의 일반 양호 관세, 최빈 개발 도상국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 등은 관세법의 원산지 규정을 규정하고 이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칙 형태로 국제법에서 정하고 있다. 아닙니다. WTO 일반 양호 관세, 예를 들어서 최빈 개발 도상국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는 우리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관세법 시행령이라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그러니까 어찌됐건 관세법 시행령이든 대통령령이든 국내법화가 끝났다는, 국내 입법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에서 정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번. FTA 특혜는 국내법으로는 FTA 관세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며 국제법은 각 협정이죠. 4번. 우리나라 1964년도에 처음으로 원산지 증명서 등에 대해서 시행령에 규정되었다. 네. 정답은 2번. 자, 4번.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제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그리고 원산지 표시, 무역 통계 작성 등 정책 목적으로 하는 거죠. 혜택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가는 맞고요. 정답 1번이네. 네. 정답 1번이고요.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비교적 폭넓게 요구하고 있죠. 맞고요. 일본과 유럽은 일부 품목에 국한되며 캐나다는 표시물을 두고 있지 않다. 자, 지금 캐나다가 일부 품목에 국한되고 있고 유럽은 표시물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캐나다가 일부 품목에 국한, 유럽은 표시 의무가 없다. 나는 국가를 달리해서 틀렸고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표시해야 됩니다. 수입할 때 원산지 표시해야 되고, 반송할 때는 원산지 표시가 상관이 없어요. 왜? 반송의 기본 컨셉이 뭐였죠? 외국 물품 상태로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튕겨져 나가요. 원산지 표시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들어왔다가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고 바로 나가는 거라면 원산지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송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필요 없습니다.
자, 다 틀렸고요. 대무역법은 기본적으로 비특혜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특혜 원산지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는 특혜든 비특혜든 기본적으로 대외무역법이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산지의 규정의 적용, 원산지의 뭐 판정, 결정 기준, 협정과세 적용 이런 것들은 FTA 특례법이 맞지만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것들은 뭐예요? 대무역법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FTA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대무역법에서 하는 거예요? FTA 특례법에서 하는 거였었죠. 정답은 1번 가.